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피고인 송 씨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2003년 4월입니다. 이 송 씨, 여성입니다. 송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요. 합의 문제로 이제 합의금도 필요가 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전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과학적으로 옳으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송 씨의 친언니, 언니의 중학교 스승, 선생님이었던 진모 씨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점쳐주고 기도 대신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족 전체가 이 진 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야, 이거. 진짜. 이 진 씨 뭐라고 말했냐면 전생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 다 단명한다. 악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비가 필요하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해군으로 너희들 다 고생한다. 나는 태양 그리고 달하고도 교신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 송 씨 가족은 이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예, 이 진 씨가 방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송 씨 가족이 빚내서 사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전국 사찰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따라다니고 이미 정신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 씨는 가족들끼리 좀 떼어놓습니다. 야,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서로 연락 주고받지 말아라. 이 가족은 또 그 말을 또 믿습니다. 그대로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지배 종속 관계 이루어진 거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세상에 별별 일 다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슴으로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맞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기 쉬운 조직이 가족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당신 가족들 이런 안 좋은 일 있었지. 가까운 사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예. 이렇게 짜증났던 적 있었지. 다 있었거든요. 다 있죠. 네. 없지 않지. 네. 그래서 가족, 가까운 사이 이것만큼 분열시키기 쉬운 조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이 너한테 있어서 안 좋아 이 말이 아닌 너로 인해 그 가족이 안 좋아 이러면은 네. 저 같아도 못 혹시나 만나지. 뭐 뭔가 피해갈까 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나 때문인가? 그러면 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저 같아도 더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진 씨가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세뇌시킨 건데 그런데 이 송 씨 가족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채무 독촉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이 진 씨, 이 자칭 도사, 이 진도사가 소개를 해줘요, 일자리를. 이게 뭐냐면 이 진도사의 사촌 동생 그리고 또 승려인 임 씨가 지내고 있는 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이 송 씨가 아이를 얻게 됩니다. 네? 누구? 이거 너무 냄새나. 임신을 했다고요? 네. 승려의 절에서요? 누구 아이인지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승려. 그 진도사의 사촌 동생이면서 승려인 그 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임신 34주 만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미숙아죠, 미숙아. 또 신생아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도사가 빨리 퇴원시켜라. 아이 데리고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송 씨는 애가 위독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퇴원을 요구합니다. 미쳤나 봐, 진짜.
그 대사 이상 검사했더니 이상 소견 나와서 아 이거 재검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 나가겠다. 또 뇌 초음파 검사 받았더니 이상이 있어요. 정기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심지어 퇴원 후에 필수 예방 접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아동학. 응.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아동 첫 번째 범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이제 아동학대 중에서도 의료 방임이죠. 근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서 자진적으로 좀 약간 다른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합니다. 어머. 아니 어떻게 그걸 퇴원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진도사는 돈이 없어요. 진도사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이 송 씨에게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애군이 너 그리고 너의 아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식이었을까? 아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 예. 아니면 아이를 안고 이제 뭐 국어를 해라? 네, 동냥을 하던. 예. 소신공양.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태워서 뭐야? 이제 업보, 뭐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물론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사망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향불 이거를 몸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정통 불교에는 예 연비 의식이 있죠. 예, 정통 불교에는. 그런데 이게 팔에 아주 잠깐 이게 되는 게 끝이에요. 당연히 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진도사는 뭐 정식 승려가 아니잖아요. 송 씨의 등에 됐다가 한마디로 향불로 몸을 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향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또 등에서 시작했는데 어깨, 허벅지, 머리까지 합니다. 화상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진도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해요, 이거를. 그렇게 또 2달이 지납니다. 이게 2010년 8월인데요. 이때 이 진 씨가 송 씨에게 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좌선을 했는데 안 좋은 게 보였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이거 연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너의 애한테 하겠다. 미쳤나봐. 자, 이런 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 송 씨. 정신 차려야죠.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제가 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라고 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이때? 이 아기가 생후 6개월. 6개월. 어떻게 울어? 애가 당연히 울죠. 근데 계속 귀 막고 벽 보면서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게 2번째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학대죠. 신체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다쳤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방치했죠. 또 다른 의료 방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 아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 어떡해. 얼마나 했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진도사가 진 씨가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안 했죠. 이거 은폐하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일단. 아기용품부터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이불에 싸서 비닐 쇼핑백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아기 사체를 이제 그 엄마 송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근처 야산으로 갑니다. 야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기용품 옆에 이제 아기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놓고 신나를 뿌립니다. 어떡해 진짜. 한지로 된 탑다라니. 여기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송 씨가 이 진도사에게 받은 라이터를 던져서 사체를 태웁니다. 엄마가요? 네.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자, 사체 손괴죄죠. 이게 3번째 범행입니다. 징역 몇 년 정도가 타당하다.
징역 몇 년이 마땅하다. 그 아이도 모자라서 완전 정말 아기잖아요. 아이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엄마가 하지만 지금 어떤 죄로 재판받는 것이냐?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네, 의료방임과 신체적인 손상, 그리고 사체 손괴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과정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세 가지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 세 가지로만. 판사의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 이건 인정돼, 인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 안 했는데 살인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건 배제하고 이 세 가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 재판은 진도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에요. 이 엄마 송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도사인데. 진도사, 이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병으로. 명이 다해서요? 팔자대로?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예? 2년이요? 2년이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정말 가볍다. 이해가 안 돼. 제 애기들 볼 때 너네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면 거기 있어서 이제 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걔는 두 발로 걷기만 해도 칭찬받아야 하고 밥 먹어도 걔는 칭찬받아야 되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이상한 정신적으로 나약한 생각을 하던 간에 저는 그 형량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거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심신미약은 이 재판에서 인정되진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징역 2년 나온 겁니다. 네. 징역 2년이 선고된 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재판에서 어떻게 형을 정하느냐? 이제 형법에는요, 각 죄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무거운 형, 이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도둑질도 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죠.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사기죄. 사기가 높죠. 네. 그럼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그럼 사기의 10의 2분의 1, 5.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른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뭐 장량 감경 가능하고 이 처단형의 범위 중에서 선고형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사건 세 가지 범행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네, 자, 시체에서.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아동의 신체 손상을 가한 학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적인 방임, 뭐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책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체 손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체 손괴가 아동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체 손괴. 7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에 장기의 7의 2분의 1, 3.5 더해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2년이 된 거죠. 심신미약은 인정이 안 됐지만 사실 진도사, 이 진도사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였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생후 6개월에 사망했습니다. 평생 엄마로서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이것도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미국에서 누가 징역 500년형 받았다. 네. 미국이나 영국 비롯해서 이런 그 영미법계에서는요, 피고인이 여러 번째 저지르면 다 더해요.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징역형의 법정 상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었어요. 징역 600년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바꾸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좀 올리고 개선에 어떤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네. 이 송 씨의 사건도 진도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참극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공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부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오,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어? 남자친구? 여동생 2명,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 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아,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떡해. 저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네네.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 이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